2025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본선대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시작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문제지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지 내려받기가 완성이 되면 다운받은 문제를 열람해 보겠습니다. 2번 정보 검색을 활용한 문서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정보 검색을 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이고요. 찾은 정답은 문서 작성의 칸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미지 검색은 문제지에서 제시한 동일한 것을 찾고 이미지 검색을 못했을 경우엔 임의의 그림을 삽입할 수는 있으나 검색 점수는 0점입니다. 문서 작성의 사각형 크기에 맞는 문자 수대로 정답 표기 방법에 따라 정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번 다음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이미지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문제 상단에 광복 80주년을 맞은 엠블럼의 그림이네요. 자, 정보 검색으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광복 80주년 엠블럼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엠블럼은 사업추진위원회 페이지로 이동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으로 상징물인 엠블럼의 로고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이미지 우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2번입니다) 다음 조건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반환된 시기를 검색하는 문제인데요. 국가유산문화재, 소재지는 경주 불국사, 고려시대의 유적 건조물에 반환된 시기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가유산문화재, 소재지는 경주 불국사, 고려시대 유적 건조물, 반환된 시기라고 검색합니다. 경주 불국사 사리탑이라고 되어 있는 경주시청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5년 일본인에 의해 동경의 우에노 공원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1933년에 반환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관리자는 불국사이고 소유자도 불국사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1933년에 반환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환된 시기 1933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한 이 인물은
일본의 학문적 권위에 도전하며 조선의 토착 생물학을 정립하고자 했는데요. 그는 나비를 단순한 분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생태적 맥락에서 연구했으며 조선의 나비 400여 종을 직접 채집하고 기록하였다 합니다. 이 인물의 성명을 검색하는 문제이네요. 3번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한 이 인물은 일본의 학문적 권위에 도전하며 조선의 토착 생물학을 정립하고자 했는데요. 그는 나비를 단순한 분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생태적 맥락에서 연구했으며 조선의 나비 400여 종을 직접 채집하고 기록하였다 합니다. 이 인물의 성명을 검색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검색어로는 조선의 나비 400여 종 직접 채집하고 기록한 인물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나비 400여 종 직접 채집하고 기록한 인물. 자, 여기까지만 쓰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곤충학자 석주명. 자, 백과사전에도 석주명이라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활동한 나비 연구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나비 연구자 석주명이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1907년 고종 황제의 밀사로 파견된 한 인물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자주권을 침해한 외세의 침략과 만행을 고발하려 했다. 그러나 외교적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해 7월 현지에서 순국하였다. 이 인물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이 세워진 국가를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1907년) 고종 황제 밀사 기념관 세워진 국가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1907년 고종 황제 밀사의 기념관이 세워진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명칭과 위치의 자세한 내용들 확인했습니다. 자, 이 인물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네덜란드 헤이그 시내의 차이나타운 근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정보 검색된 내용을 활용하여 문서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A4 용지 한 페이지에 용지 여백 설정을 맞추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각주, 색상은 주어진 답안 작성 조건에 따라 작업하겠습니다. 문서 작성은 한글 2020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조건의 설정부터 진행합니다. 편집 용지입니다. F7 위쪽 10 머릿말 10 탭 왼쪽 20 꼬릿말과 아래쪽 여백 10 오른쪽 여백 20입니다. 글자 모양
굴림의 12포인트, 검정, 장평 100, 자간 0으로 설정합니다. 문단 모양은 문장의 여백과 들여쓰기, 내어쓰기 등을 모두 문단 모양 기능을 사용합니다. 첫 줄 들여쓰기가 있을 경우엔 스페이스 2칸을 띄우고 표에서의 정렬은 주어진 모양과 같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을 이용한 문서 작성 문제, 문서 풀이 내용에 맞추어 작성한 내용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한글 버전 2020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입력한 내용의 편집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머릿말부터 가겠습니다. 머릿말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정렬, 자, 메뉴줄에서 쪽이라는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머릿말, 꼬릿말 선택하고 만들기 단추 선택합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이라고 입력하고 굴림의 11포인트, 굴림 현재 글꼴 종류로 바꾸어주고 최근에 이용했던 글자 목록으로 쉽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정렬, 닫기 단추 클릭합니다.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편집해 보겠습니다. 글자 속성, 궁서, 크기 20, 진하게, 장평, 자간까지 변경하겠습니다. 덧말 넣기 이어서 입력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하고 글자 모양과 장평, 자간까지 설정하기 위해 상단의 메뉴, 편집 메뉴 그대로 글자 모양 상단에서 선택하시거나 우클릭 글자 모양 메뉴를 지정하거나 또는 키보드에 Alt L 눌러서 글자 모양 창을 띄우겠습니다. 글꼴, 궁서, 크기 20, 장평 120, 자간 -4. 아래 하살표로 내려주시면 숫자 이동이 쉬워집니다. 설정, 가운데 정렬, 덧말은 메뉴줄에 입력, 하위 메뉴, 점을 눌러 하위 메뉴 목록 안에 덧말 넣기 지정하겠습니다. 덧말 넣기 본문의 첫 번째 글자인 광복의 첫 번째 글자 글꼴 면색을 변경하는 문단 첫 글자 진행하겠습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 진행하겠습니다. 문단 첫 글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블록이 아닌 커서를 첫 번째 문단 안에 두겠습니다. 메뉴줄에 서식,
하위 목록 메뉴, 문단 첫 글자 장식, 또는 리본 메뉴의 문단 첫 글자 장식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두 줄에 걸칠 만큼 큰 글자의 장식으로 문단 첫 글자 장식의 두 번째 모양 선택합니다. 글꼴, 맑은 고딕, 면색, 파랑, 설정, 글자색, 흰색, 정보 검색 1번에 해당되는 이미지 찾아 넣는 방법, 준비해둔 그림 삽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메뉴줄에 편집 또는 메뉴줄에 입력, 그 중에 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림, 선택, 열기. 자, 이때 마우스로 크기 지정 하겠습니다. 드래그. 그림의 크기와 왼쪽 바깥 여백 주기 위해서 그림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림의 크기 30, 30. 왼쪽 바깥 여백을 주기 위해 두 번째 탭 이동하겠습니다. 여백 캡션, 왼쪽 바깥 여백 2. (2번) 정보 검색 문제 1933년 입력했고요. 3번 정보 검색 문제 석주명 입력했습니다. 4번 내용은 네덜란드. 자, 이렇게 2번, 3번, 4번까지 입력했습니다. 과학데이에 대한 각주 입력해 보겠습니다. 각주를 입력해야 되는 곳에 커서를 두고 메뉴줄에 입력. 자, 입력에 각주. 자, 선택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각주 영역이 열렸고요. 자, 이때 각주의 시작 번호 8번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각주의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 각주 미주 모양으로 선택합니다. 번호 모양은 한자어,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원문자 한자의 기호로 선택하고 길이는 사용자로 변경하여 80mm로 수정합니다. 번호는 8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구역부터 새로 시작 번호는 8번 수정하고 설정 단추로 마무리합니다. 각주의 출력 형태는 굴림, 크기 10, 장편과 자간 기본으로 만들기 위해 각주 내용만 블록 지정하여 변경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글자 모양, 크기 10, 굴림, 설정, 소제목, 글꼴 굴림 16포인트, 흰색에 음영색 빨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앞에 문자표 기호는 키보드에서 미음 누르고 한자 버튼을 눌러 변경하겠습니다. 기호 삽입을 위해 미음 누르고 한자 버튼, 미음 누르고 한자 버튼 눌러서 해당되는 기호 삽입을 하겠습니다. 바꾸기, 기호와 내용 사이는 한 칸에 띄워쓰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글꼴 굴림 16포인트, 글자색 흰색, 음영색 주기 위해 우클릭하여 글자 모양 메뉴를 띄워주겠습니다. 음영색, 빨강, 설정, 문단번호 기능을 이용하여 일수준 양쪽 가로를 가진 가나 스타일로, 이수준은 원문자의 기억 니은 디귿 스타일로 변경하겠습니다. 문단 번호 서식을 적용할 본문 내용을 전체에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대로 메뉴 줄에 서식 메뉴, 서식 메뉴에 문단 번호, 자, 또는 우클릭하여 글 머리표 및 문단 번호 메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문단 번호 스타일로 1수준 양쪽 가로 과, 2수준 원문자 기억. 자, 기본 스타일로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라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겠습니다. 1수준 번호 모양 양쪽 가로 가. 자, 가나다 스타일 선택하시고 상단의 번호 서식에서 번호 서식 점을 지우고 가로를 양쪽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너비 1수준의 번호 위치는 15pt 여백 주고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정렬을 합니다. 2수준 클릭하시고 원문자 기억, 니은, 디귿 스타일의 원문자 스타일 변경하시고 번호 서식에 있는 점을 백스페이스로 지워보겠습니다. 이수준의 너비를 35pt 오른쪽 정렬로 맞추겠습니다. 설정, 설정. 자, 모든 본문의 목록이 1수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수준으로 변경할 대상만 드래그, 전시 내용부터 이용 방법까지 드래그하여 2수준으로 한 수준을 내려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문항에
강연 내용부터 접수 방법까지 선택하시고 상단 서식에서 한 수준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감소 단추를 선택하겠습니다. 줄 간격은 전체 목록에 해당되는 블록을 지정하시어 줄 간격 140 자, 이어서 문단 작업하겠습니다. 자, 기호 삽입입니다. 미음 한자 버튼 선택하시고 기호 삽입합니다. 바꾸기. 자,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 글꼴, 기울임, 밑줄 강조점 스타일까지 지정하겠습니다. 글꼴 굴림 크기 16포인트. 글자만 블록을 다시 지정하셔서 밑줄 기울임, 기울임 단추 클릭, 밑줄 단추 클릭합니다. 강조점 영상이라는 글자만 선택해서 글자 모양 메뉴를 띄우겠습니다. 글자 모양의 확장, 확장의 강조점, 자, 스타일, 같은 스타일로 찾아주세요. 세 번째 V 표시, 설정, 마지막 거복 단어만, 거목 단어 선택, 글자 모양 선택. 역시 강조점 두 번째 스타일 지정하시고 설정입니다. 자, 표에 대한 설정으로 전체 글꼴 맑은 고딕 크기는 10, 줄간격 160 기본입니다. 첫 행, 자, 첫 번째 행만 셀 배경색을 주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유형은 세로, 하향의 끝색은 노랑으로 지정하고 선 모양은 출력 형태대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의 블록 지정, 드래그 하시거나 F 단추를 3번 눌러 전체 선택합니다. 글꼴 맑은 고딕 변경하겠습니다. 크기는 10포인트, 글자 가운데 정렬, 첫 행만 드래그 블록 지정하고 셀 배경색을 변경합니다. 셀 배경 그라데이션, 유형 변경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의 표의 디자인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도구에서 표 채우기. 자, 표 채우기에 다른 채우기라는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또는 키보드에선 단축키 C, 컬러를 지정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으로 선택합니다. 유형은 기본 유형인 세로형. 그대로 설정 단추 눌러 마무리합니다. 선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체 선택을 하겠습니다. 테두리 종류, 상단의 테두리 종류, 이중선을 선택을 하고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서 테두리 선 선택하고 모든 선을 지정하겠습니다. 바깥쪽 테두리. 자, 첫 번째 바깥쪽 테두리 1번.
자, 블록 제일 윗줄 첫 번째 줄만 선택하고 이전에 선택했던 이중실선 되어 있고 테두리 방향도 바깥쪽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테두리 선택합니다. 첫 번째 칸, 첫 번째 열만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하고 두 번째 테두리 이전에 선택했던 값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테두리 클릭하여 전체 적용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체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시고 또는 키보드 F5 3번 눌러 전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선 모양의 왼쪽 세로와 오른쪽 세로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에 점 눌러 모든 선 종류의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왼쪽 테두리, 다시 한번 오른쪽 테두리 클릭. 자, 테두리의 선 모양이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하단에 쪽번호 매기기 원문자 15번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쪽번호 만들기 위해 상단에 쪽 메뉴를 선택합니다. 쪽번호 매기기 클릭. 중앙의 하단으로 넣기 위해 기본값 유지하고 체크되어 있는 줄표 넣기를 해제합니다. 번호 모양은 원문자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 두 번째 형식 지정하겠습니다. 시작번호 15번으로 변경하시고 넣기를 눌러 마무리합니다. 두 페이지가 되지 않도록 작성한 내용과 유인물의 내용의 출력 형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오타도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성된 문서의 저장 파일명은 응시번호 언더바 성명으로 작성합니다. 예시에서처럼 응시번호 언더바 성함을 넣어 저장하겠습니다. 메뉴줄에서 파일 눌러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응시번호 언더바 성함으로 파일명 수정하고 저장 단추 눌러 마무리합니다.